예, 그리고 게다가 이게 숱하게 여론조사가 나왔었잖아요. 깜깜이 기간 전에. 네, 네. 그게 실제 득표율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네. 어떻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달랐나 보려고 네. 이제 어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루어져서 중선위에 등록이 된 이제 네. 공식 여론조사 총 39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네, 전수조사를 다 봤어요. 대단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차이만 한번 봤는데 네. 이 중에 5곳은 심지어 아예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라고 네. 이제 아예 틀린 결과를 네. 내놨고 네. 대부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는 7%포인트 차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네. 크게 우승을 그러니까 이길 거다라는 네. 예측을 내놨어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치를 보인 곳은 한국리서치 등이 공동 의뢰한 한국리서치 조사였는데 네. 40대 40%대 40% 네. 동률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조사가 3월 2일 날에 진행이 됐고 또 이때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기 전이기 네.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득표율 자체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은 곳이 여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월 2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사실 지금 얘기했듯이 안철수 이제 대표의 단일화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나온 거는 단일화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조사였으니까 실제 득표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하는데 네. 지금 7일과 8일 이틀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깜깜한 기간에 조사가 실시돼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선거 이후에 이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7일과 8일에 조사한 것도 실제 득표율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때 이제 여론조사 전분기간 3사가 조사한 결과마저도 네. 3.1%포인트에서 최대 7.6%까지 이제 격차를 전망하면서 뭐 결과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할 거다라는 결과 자체는 맞았지만 네. 어쨌든 좀 출구조사와는 네. 비교가 되는 이제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네. 한국갤럽의 경우 윤석열 46%, 이재명 40%, 로 이제 6%포인트 네. 격차를 예측했고 네. 리얼미터의 경우 이재명 46.5, 윤석열 50.2, 리서치뷰는 윤석열 후보 52.1%, 이재명 후보 44.5%로 7.6%포인트나 격차가 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대중에게는 공표가 안 됐지만 선거 캠프에는 전달됐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날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그쵸. 침울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했던 이유가 이 숫자를 결과 들고 때문에 있었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숫자와 그렇게 다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그 반응이 그렇게 엇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제 어제 네. 외전에서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윤희용 센터장한테 네.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여론조사는 무작위의 시민들에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표를 아예 안 할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선호도가 네, 조사가 나오는 된다는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선거 전에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고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무응답인 사람들까지 쳐서 하다 보니까 결과 예측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네. 미세한 이제 투표율의 차이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투표를 하고 나온 네, 사람들을 그렇죠. 조사하니까 그렇죠. 일단 모릅니다, 무응답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 거는 이제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쭉 네.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수 후보들을 지지한 사람들의 그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치보다 조금 낮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에 진보 성향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